안녕하세요. 이축칼의 이승원입니다. 축구 전술 노트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부터는 현대축구의 전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볼 감독은 요즘 가장 핫한 감독인데요. 맨유의 아모린 감독입니다. 네, 이번 편부터는 아모린 감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모린 감독에 대한 이야기와 뿐만 아니라 메뉴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까지 한번 쭉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메뉴는 과거의 메뉴랑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죠. 과거엔 명성이 엄청난 팀이었지만 이제 퍼거슨 감독이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모예스, 반할, 누구 있죠? 무리뉴, 솔샤르, 이른바 무반무솔 그쵸. 시대가 도래하면서 메뉴는 끝없이 이제 나락으로 갔습니다. 우승권에 있던 팀이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만 노려도 성공적인 시즌이 돼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메뉴의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메뉴는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핵심적이었던 터닝 포인트가 바로 터나흐였죠. 그렇죠. 터나흐 감독의 부임을 통해 가지고 체질 개선을 나선 메뉴였지만 첫 시즌부터 난관이 펼쳐집니다. 어떤 난관이었는지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 콧대 높은 선수들의 장악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 터나흐가 과거 아약스에 있을 때는 선수단의 이제 응집 그리고 전술적인 능력, 이름은 매니지먼팅이라고 하죠. 매니지먼팅이 아주 출중한 감독이라고 평가가 받았었는데 메뉴를 이적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제이든 산초와 불화설이 나기도 했고요. 생각나요. 그쵸. 호날두 그래서 결국 나갔잖아요. 그리고 산초도 방출이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했고 전술적으로도 아쉬움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즌 그리고 두 번째 시즌까지는 완전히 성공적이었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시즌들이었죠. 뭐 FA컵 우승 이런 등등의 우승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메뉴가 영원했던 리그 우승 그리고 리그에서의 성적 향상에는 실패를 했던 메뉴였습니다. 두 시즌 동안에 이제 성적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메뉴는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에 더 기회를 주면서 재계약까지 진행을 했던 메뉴였는데요. 하지만 더 처참했죠. 그렇죠. 올 시즌 참 처참했는데요. 3승 1무 4패. 리그에서는 3승 1무 4패의 아쉬운 성적이 뒤따랐어요. 왜 이 상황이 더 아쉬웠냐면은 메뉴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었죠. 뭐 더리에트, 마즈라위 등 터나흐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을 시켜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났던 게 이제 큰 원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터나흐 감독이 얼마 전에 경질을 당하게 됐고요. 그런 터나흐 감독 후임으로 온 게 바로 아모린 감독입니다. 아모린 감독은 2년 6개월 동안 이제 맨유를 이끌 예정인데 아모린 감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터나흐 감독이 경질된 지 4일 만에 아모린 감독이 급하게 이제 이른바 모셔왔다고 해야 되죠. 메뉴가 바이아웃까지 지불을 하면서 2년 6개월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모린은 이제 2018-19 시즌부터 감독직을 수행을 하게 됐는데요. 첫 팀은 카사피아였습니다. 근데 카사피아를 이끌 당시에 지도자 라이센스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럼 감독 진행을 어떻게 계속한 거예요?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이제 라이센스가 없다는 게 걸려가지고 충족되지 못했다는 게 걸려가지고 카사피아 감독직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1년의 지도자 자격증 징계까지 먹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 아모린 감독이 잘 이끌어놓은 팀이 있었기 때문에 카사피아가 해당 시즌에 승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모린 감독의 지도력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됐죠. 이후에 이제 SC 브라가 B팀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2019-20 시즌이었어요. B팀 감독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 당시에 바로 1군팀 감독을 맡고 있었던 핀투가 경질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1군팀 감독으로 선임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아모림의 전설적인 이제 탄탄대로가 시작이 됐습니다. SC 브라가가 해당 시즌에 이제 리그컵 대회까지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이는 4년 만에 트로피였어요. 그러면서 아모림 감독이 굉장히 포르투갈 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수익급 감독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곧바로 스포르팅 CP에서 바이아웃까지 지불을 하면서 해당 시즌에 데려옵니다. 시즌이 2019-20 시즌에 브라가로 이적했지만 그 시즌에 바로 이적을 한 거였죠, 다시. 스포르팅에서 이제 감독직을 2020-21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후 4년 동안 팀을 이끌면서 리그컵 2회 그리고 리그 우승 2회 뭐 대단한 성과였죠. 그런 성과를 이끌면서 이제 메뉴까지 오게 된 거였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모림이 굉장히 차근차근 성장한 감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아모림 전술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인 평가로는 아모림 감독은 육각형 감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일단은 선수들을 통솔하는 능력도 좋은 걸로 알려졌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선수들을 육성해가지고 키워나가는 것도 대단하다고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러한 지도력은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밖에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기를 한번 분석을 해서 전술에 대해서 한번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연한 포메이션 변화와 유동적인 전술 체계가 가장 핵심적인 아모림의 전술로 보여지고요. 나아가 적절한 선수의 기용과 그리고 적합한 역할에 대한 부여, 이 역시 아모림 감독의 장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림은 스포르팅에서 3백 대형을 활용하면서 포지셔닝이 돋보이는 전략을 운영했습니다. 3-4-2-1과 3-4-3을 오가면서 수비 시에는 이렇게 5-3-2 내지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면서 수비 체계를 구축을 했어요. 이로써 지난 맨시티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이렇게 5-3-2 수비 대형으로 맨시티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완벽하게 차단해냈습니다. 5백 대형을 갖춰놓는 게 이제 하프스페이스 방어에 효과적이었던 거였죠. 공격 전개에 있어서 특이점은 이선과 최전방의 포지셔닝의 바탕을 둔 공격 전개였습니다. 스포르팅의 체계를 살펴보면은 이선 자원인 트리캉, 이쪽에 위치한 트리캉 선수가 주로 우측 하프스페이스에서 움직이다가 중앙 내지는 3선까지 내려오면서 빌드업에 가담을 했어요. 이에 따라 최전방 공격수인 요케레스가 하프스페이스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강점인 속도를 이용해 공격을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전술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높은 소유권의 확보보다는 빠른 트랜지션과 압박에 초점을 맞춘 운영도 특징적입니다. 아모림의 전략은 수비 시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수비 블록을 구성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의 적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아모림은 올 시즌 스포르팅에서 활동력이 뛰어난 브라간사 혹은 모리타 내지는 율만을 적극 기용하면서 빠른 트랜지션의 핵심이 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같은 이유에서 측면 윙백의 공격적인 역량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아모림의 전술에서 이선 공격수가 중앙 지역으로 가담을 하게 되면은 측면은 윙백의 것입니다. 윙백이 전방으로 전진을 해가지고 공격을 홀로 도모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에 따라 올 시즌 스포르팅은 좌측 윙백 자리, 이 자리에 변화가 있었어요. 본래 프레스네다가 주전으로 낙점이 되었지만 올 시즌에는 아라우오가 선발 출전하는 빈도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아라우오는 공격 상황에서 돋보이는 유형의 윙백이에요. 빠른 발과 오버래핑 능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윙백입니다. 반면 프레스네다는 수비적 능력이 강점인 선수죠. 윙백 포지션보다는 풀백 포지션에 적합한 선수이며 발도 빠른 축에 그렇게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우측 윙백 포지션에서 활약하는 이제 켄다 역시 아라우오와 같은 이유에서 중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백 전술하고 비슷하지만 또 아모림만의 전술이 있는 그런 설명이었는데 그러면 맨유에서 아모림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림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스포르팅에서 사용했던 전술이 맨유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첫 경기에서 이미 나왔겠죠. 근데 이제 저는 아모림의 전술이 맨유에 굉장히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이유는 스쿼드예요. 맨유가 가지고 있는 스쿼드가 아모림의 전술에 매우 적합한 스쿼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최후방 라인, 그러니까 센터백이죠. 3백을 구성할 수 있는 센터백 자원들이 풍부합니다. 더리우트 뭐 있죠? 요로도 있고 리산마도 있고 루크쇼도 해당 자리에서 뛸 수도 있고요. 이러한 선수들이 여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중원 자원도 저는 꽤나 괜찮다고 봅니다. 활동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여러 있고요. 측면 풀백 자리도 윙백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격수 자리, 이선 자리도 적합한 선수들이 꽤나 있어요. 그리고 포워드 역시 마찬가지로 아모림이 요구하는 전술에 부응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부상자나 결장자 이런 거 살펴보지 않고 그냥 아모림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 스쿼드 내에서의 베스트 라인업을 한번 제가 꼽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골키퍼는 누구인가요? 일단 골키퍼인 오나나와 그리고 수비수의 핵심이죠. 중앙에서 버틸 수 있는 이 두 명의 선수는 확실히 오나나, 더리우트가 일단 1옵션으로 무조건 활용이 될 것 같고 해당 자리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그쵸, 좌측 스토퍼로 활용이 될 것 같고 이 자리가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맥과이어, 린델레프는 조금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거리가 있지만 마즈라위도 이 자리에서 뛸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요로가 뛸 것 같아요. 일단은 아모림의 전술에서 스토퍼 위치에 있는 선수들은 볼 배급도 좋아야 되고요. 뒷공간 커버 역시 탁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이 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선수는 두 역할 모두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로와 마르티네즈 그리고 더리게트까지 이 옵션이 첫 번째 옵션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든든한 센터백인데 그렇죠. 듣기만 해도 스피드가 다 이쪽은 갖추고 있고 여기서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원으로 넘어가자면은 여기가 은근 선수가 포화예요. 카세미로도 있고 네. 에릭센도 있고 네. 마이누, 우가르테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내려올 수 있고 마운트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가 우가르테와 마이누 콤비네이션이 주로 중용이 될 것 같은데 이유는 일단 우가르테가 저는 핵심적이라고 봐요. 우가르테가 수비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그렇죠. 그리고 박스 투 박스의 형태로 매우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수비 역시 쓸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이누가 여기서 볼 배급과 공격 침투까지 적절히 조화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우가르테가 이 자리에서 활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세미로도 우가르테와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아모림 전술에서는 적극성 그리고 활동량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세미로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에 조금 아쉬움이 남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우가르테 선발을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마이너는 뭐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그렇죠. 요즘 맨유의 핵심이니까. 그렇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다면은 핵심적인 역할을 소화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술 설명도 들어봤듯이 또 윙백이 또 아모림 감독 전술에서는 중요하잖아요. 맨유에서의 윙백 누가 쓰실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공격적인 역할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이거든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저는 왼쪽 윙백 자리에는 가르나초 기용을 한번 과감하게 예상을 해보는데 이미 여러 언론사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영국 언론사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가르나초가 최근 안 좋죠. 그쵸. 공격적으로 일단은 활동량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돌파력도 좋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공격수로서 가장 중요한 득점력이 매우 아쉬운 선수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더욱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공격적인 역할을 조금 더 요구받는 아모림의 전술 속에서 윙백이기 때문에 가르나초가 이 자리에 쓴다면 어쩌면 아모림 전술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들으면 또 굉장히 적합해요. 공격적으로 흔들어줄 수도 있고 뭐 활동량도 좋으니까 왔다 갔다도 열심히 잘해줄 수 있고 아무래도 수비적인 부담감이 조금은 다른 3백보다는 덜한 아모림의 3백이기 때문에 가르나초 이 자리에서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같은 이유에서 저는 오른쪽은 마즈라이보다는 달롯이 조금은 앞서지 않을까. 달로 좋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즈라이와 요로가 경쟁을 할 것 같고 이 자리에서는 달로가 조금 앞서지만 마즈라이가 뒤를 역시 보좌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일단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윙백이 좋아. 맨유가 윙백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기도 아모림 전술에서. 공격수들이 조금 아쉬운 공격수들 여기까지 내리면은 뎁스가 충분해요. 루크쇼도 뛸 수 있죠.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여기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윙어에 가까운 3백이잖아요. 3백을 쓰면은 3-4-3 윙어에 가까운 포메이션인데 아모림은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하프 스페이스 내지는 2선, 3선까지 가담을 하게 하는 그러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아모림의 전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렇죠. 뭐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정. 이거는 굳이 뭐 네. 추가적인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맨유 팬들뿐만 아니라 뭐 다른 팬분들도 그냥 이거 당연히 브루노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안토니 네. 그리고 디알로가 경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디알로가 많이 앞서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디알로가 최근 들어서 올 시즌 들어서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왼발잡이고 아모림 전술에서 요구하는 게 2선에서 3선까지 내려와 주면서 볼 배급을 많이 시도해주는 그리고 뒷공간을 최전방 스트라이커한테 열어주는 역할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알로가 플레이메이킹도 되기 때문에 내려와서 플레이 해주는 거를 이제 많이 도모해 줄 것 같아요. 반대로 뿌리기도 좋고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최전방. 네, 최전방 자리는 저는 이제 고정적이라고 봐요. 그쵸. 아무래도 네. 지르크지는 등치도 좀 있고 그쵸. 조금은 정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고수를 하죠. 제가 딱 지르크지라는 선수를 떠올렸을 때 여기에 뛰기에는 아모림 전술이랑 약간 안 맞고 여기까지도 내려가기에도 은근히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아모림 전술 속에서는 지르크지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애초에 지르크지는 스트라이커 하나만 되는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에는 위넨에서는 윙도 뛰었지만 현재는 스트라이커 포지션에만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아모림 전술에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모림 전술은
이성 공격수가 내려오면은 침투를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데 지르크지는 정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자리는 호일룬이 선택받지 않을까 싶어요. 호일룬과 유케레스의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죠. 스피드의 강점도 있고 뒷공간 침투에도 강점이 있는데 호일룬이 여기서 보완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입니다. 아, 여기서 침투를 해봤자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아모림 전술 속에서는 역시나 설 공간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일룬도 마무리 능력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적합하게 들어맞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모림의 전술 그리고 아모림의 전술을 대입한 맨유 선수들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드린 설명 이렇게 해가지고 맨유 경기를 같이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이 설명 들으면서 굉장히 설레는데 다음 전술 또 기대가 되신다면 다음 영상에 저희가 재밌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형 저렇다. 들어? 알겠어요. 그냥 쓰자. 재밌겠는데?